자, 그러면 일단은 28일 가능하면 28일 치는 걸로 조금 더 한 주 더 늦춰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게.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금방 학생이 말한 대로 LMS에 좀 학생들을 물어보고 투표에도 투표 다 안 할 것 같아서 안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럼 확정은 언제 나는 건가요? 어? 시험 날짜와 확정은 언제 나는 확정 투표를 그러니까 오늘 두 분 다 물어봤으니까 지난주 수요일 물어보고 오늘 물어보고 다 물어봤으니까 오늘이나 내일 나도 지금 정확히 학생들이 반반 정도 나눠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투표를 한번 해보고 그럼 내일은 확정할게. 내일까지는 확정하도록 할게. 자, 우리 지금 2장이 다 끝났다. 교수님이 뭐 진도를 막 느리게 하고 중간에 빠진 것도 아닌데 이제 2장이 끝났다. 2장이 물론 내용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2장 끝났고, 지난주에 여러분은 동영상으로 봤겠지만 2장에 펑션, 난리니어 펑션까지 진도가 나갔고, 책에 있는 이그젬플 2개만 있는데 난리니어 이그젬플은 사실 난리니어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교재 이그젬플은 2개만 있어서 여러분이 따로 숙제를 하거나 또 다른 수영 공부를 하면서 문제는 시험 연습 문제 있지?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오늘 3장 넘어갈게. 3장. 자, 3장, 4장은 뭐냐면 3장은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이고 4장은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인데 3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랜덤 베리어블 배웠는데 랜덤 베리어블 X라는 데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어떤 특성을 알면 이 랜덤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mean, variance, 제일 기본적으로 4개가 있겠지. mean, variance. 그 다음에 뭐 x가 예를 들어서 fx, p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또는 probability mass function discrete이면 또는 그리고 fx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이렇게 이런 모델을 알아야 우리가 이 랜덤 베리어블의 특성을 바로 알 수 있는 거다. 자, 2장에서는 이런 제너럴한 랜덤 베리어블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3장에서는 챕터 3에서는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랜덤 베리어블이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디스크리트 probability distribution.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쉽게 말해서 요렇게 생각하면 된다. 민과 베리언스를 구하는데도 결국은 어디서 출발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여러분이 가장 확률에서 랜덤 베리어블의 특성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과 continuous면 density function과 discrete인 경우는 mass function 이걸 많이 봐. 왜냐? 이놈으로부터 expectation variance 계산되는 거고 적분하면 cumulative 되는 거고 이걸 가장 많이 보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fx 요놈 이놈 중에 알려진 우리가 디스크리트 중에 알려진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알려진 거. 여러분은 이미 알려진 랜덤 베리어블을 알고 있는 것도 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3.11에 보면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지금은 3장은 디스크릿이다. 굉장히 단순한 랜덤 베리어블이야. 랜덤 베리어블 x가, 자, 바이너리 두 개밖에 없는 거. 바이너리니까 대표적으로 0, 1로 적으면 되겠다. 근데 꼭 0, 1은 아니지. 동전 던지는 tf도 될 수 있고, 우리가 0, 100도 될 수 있고, 100, 200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 이거는 어떤 값들을 가질 수 있는 거야. x라는 것은 어떤 값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두 개 바이너리만 나눠지는 거. 이런 경우 우리가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자,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흔히 비유하자면 1은 success로 비유할 수 있고, 0는 fail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지. 뭐 fail success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 x에 투영되는 거는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에서 x로 투영되는, x로 매핑되는 이 값은, 이 밸류는 어떤 밸류든 될 수 있겠지, 당연히. 이건 우리가 정확히 문제 따라 정확히 나름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냥 0, 1 아니면 fail success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그러면 success 확률을, 그럼 확률 값이 있어야지. 확률은 success는 p 대표적으로. 그러면 0는 얼마냐? 1-p. 이놈. 요게 베르누이. 아주 단순하지. 너무나 단순한 거지. 익스펙테이션 구하면 굉장히 쉽지. 익스펙테이션 구하면 0 곱하기 1-p, 1 곱하기 p. 익스펙테이션, 그러면 베르누이, 이 x가, 자, 지금은 이제는 이 x가 뭐냐 하면, 요 x가 뭐냐 하면,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네. 0 곱하기 p, 1-p, 1 곱하기 p. 그러면 익스펙테이션 x가 p. 베리언스도 구해보면 베리언스는 p 1-p가 된다. 베리언스 그대로 공식에 대입해보면 p 1-p 1-p p 이렇게 됩니다. 책에 있는 대로 똑같이 적자. 디스크릿 중에서 제일 단순한 랜덤 베리어블,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자,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이노미얼.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자, 베르누이 끝났다. 베르누이 끝났어. 베르누이 이거밖에 없다. 이게 뭐야? 이게 PMF인 거지. 이게 PMF인 거지. 그러면 CDF는 뭐고? CDF는 뭐? 0, 1. 0에서 뭐 CDF는 그림 그리자면 그냥 이거지. 다 알았지? 이제 PDF, PMF 알고, CDF 알고, Expectation, Variance 다 알았으니까 다 4개의 특성을 다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의 특성을 다 알았던 거지. 자, 그 다음에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자,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 우리가 어떤 한 번의 어떤 랜덤 베리어블, 어떤 트라이얼,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가, 요 랜덤 베리어블 하나는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 사건, 어떤 사건. 석세스냐, 페일이냐. 석세스냐, 페일이냐. 이 사건이 n번 반복되는 거야. n번 반복. 자, 한 번의 어떤 트라이얼, 내가 동전 던지는 한 번 트라이얼이 결과는 0, 1밖에 없지. 석세스 페일밖에 없지. 오늘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석세스 페일. 어떤 소프트웨어 버그가 있느냐 없느냐, 맞냐 틀리냐, 있느냐 없느냐,
이런 success, fail 문제, 제로냐 1이냐 이런 문제들이 다 베르누이에 해당하고 그런 트라이얼들이 몇 번이냐면 n번이 있어. 즉 x1이 있고 x2가 있고 x3가 있고 여러 번 있는데 그 여러 번을 다 더한 거 xn번. 요거를 또 다른 랜덤 베리어블 x로 두자. 자, 랜덤 베리어블에 이거 뭐지? n개의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n개의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조합이지. 컨비네이션. 그 컨비네이션을 x로 두면 이 x가 바로 뭐가 되냐면 바이노미얼이 된다. 바이노미얼.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n번의 트라이얼 하는데 그 각각의 트라이얼은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라 하고 n번의 트라이얼에 대해서 뭐의 횟수지? 석세스의 횟수라고 하면 돼. 자, 그러면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요 xi라는 것은 베르누이니까 제로냐 1이냐 그 값을 우리가 제로 1로만 하자. 제로 1로만 대표적으로 봤을 때 요놈의 확률은 p고 요놈의 제로의 확률은 1-p인 요런 베르누이 트라이얼의 결과값을 줘. 그러면 x가 가지는 값은 제로냐 1밖에 없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도록 이 확률 랜덤 베리어블 이야기할 때 헷갈리는 게 여러분 x라는 값은 가지는 값이 제로와 1밖에 없어. p 1-p가 아니다. 1을 가질 확률이 p다. 알겠지? 제로를 가질 확률이 1-p야. 그러니까 x라는 값은 제로냐 1밖에 없어. 석세스냐 fail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여기에 제로 1이라고 보면 다 더하면 이 x는 뭐지? 석세스의 넘버지. 요 놈은 뭐냐면 요 놈은 number of success지. 단순히 말하면 number of success가 되겠다. 바이노미얼 number of success. 단 여기 조건이 있다, 여러분. 단 조건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x라는 랜덤 베리어블 지금은 n개의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합 더하기를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x로 두고 이거를 바이노미얼로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expectation variance도 구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랜덤 베리어블 x의 베리언스를 구하면 이 전체의 베리언스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더하기가 많은 n개의 랜덤 베리어블 더하기는 베리언스로 코베리언스도 막 나오고 복잡해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챕터에서는 이 xr, x1, x2, xn 모두 어떻다? 인디펜던트로 가정을 하자. 사실 인디펜던트로 가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그런 문제는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원 가가지고 좀 고급 확률 가정론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돼. 이전의 상황이 현재 상황에 영향을 주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이전에 몇 개의 상황이냐? 이전에 시간으로 보면 현재 시간 t가 t-1의 영향을 받는지, t-1과 t-2의 영향을 받는지, 즉 시간 이전에 하나, 이전에 두 개, 이전에 세 개의 영향을 받는지 따라서 확률이 막 다 달라져.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지. 많이 영향을 받을수록. 그래서 공학에서 다루는 거는 여러분 이거 동전 던진다고 생각해보라.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던졌을 때 n번째 동전이 첫 번째 던지는 것부터 다 영향받는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있겠지. 현재 시간에 어떤 내가 데이터를 계산하는데 컴퓨터로 받은 데이터라든지 뭔가 실험 데이터를 봤는데 시간이 t인데 저 이전에 거슬러 가지고 t는 제로부터 시간을 계속 거슬러 가지고 전부 다 영향을 받는다 생각하면 얼마나 복잡겠노?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공학 문제를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고 바로 직전에
영향을 받는 문제를 많이 다뤄, 공학에서는. 그 부분은 우리 책에서는 안 다룬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그 바로 직전에 t-1은 또 t-2의 영향을 받고 t-2는 t-3의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은 어떤 연쇄 체인 어떤 반응에 의해 가지고 현재에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 그런 모델을 많이 써. 그런 모델 혹시 들어본 사람 뭔지 무슨 모델이라고 부르는지? 이거 우리 책에 안 나오는 거고 그냥 예담으로 이야기하면 마코브라고 들어봤나? 다른 마코브 랜덤 필드? 아마 안 들어봤을 거야. 그런 거. 마르코브인데 R 발음 없고 C인가? C다. 뭐 이건 그냥 참고로 이런 말이 있어. 이런 거. 마코브 랜덤 필드라는 말이 있어. 그럴 때 사용하는데 이거는 조금 대학원 레벨의 좀 고급 확률 과정을 배워야 하는 건데 뭐 이거는 그렇고 이거는 뭐 굳이 생각 안 해도 되고 우리는 지금은 N개의 시리즈의 어떤 트라이얼들이 각각이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반드시 생각해라. 그래야 문제가 단순해져.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이놈의 x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number of success인데 이 x를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블로 부른다. 바이노미얼 랜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파라미터가 뭐가 있겠노? 여기서 n개의 베르누이 트라이얼의 n개의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컴비네이션인데 개수는 전부 다 1이지. 그냥 더하기 석세스의 횟수. 그 중요한 거 요거 n번. 요거 중요하지?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면 각각의 독립적인 랜덤 베리어블의 요거는 석세스 확률 P. 석세스 확률이 중요해. 요것도 제로 1, 요것도 제로 1, 요것도 제로 1, 다 제로 1인데 그 석세스 확률은 다 동일해. 요것도 석세스 확률이 P, 요것도 동일하다, 같다. 요놈도 석세스 확률 P, 다 동일해. 여기 다시 적어줄게. 요거 제로 1인데 석세스 확률 P. 이게 다 동일해. 요게 다르진 않다. 각각 동일한 랜덤 베리어블이다. 그걸 횟수를 n번 한다 이거야. 그래서 요거를 바이노멀 랜덤 베리어블을 이제는 요렇게 틸드 표시로 적자. 이제 랜덤 베리어블 틸드 표시라고 바이노멀을 우리 교재에서는 B로 표시하고 n번의 트라이얼 각각의 트라이얼의 성공 확률은 P다. 이렇게 표시를 하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뭐냐? 요 랜덤 베리어블 X는 바이노멀 랜덤 베리어블이다. 자, probability. 그러면 이 랜덤 베리어블이 바이노멀이면 이 X가 우리 책에 X분의 확률은 계산이 이렇게 간단하게 된다. P의 X 1-P의 N-X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돼. 이 정도는 딱 외우면 되겠지. 요거는 N 컨비네이션 X N 컨비네이션 X. 자, 석세스이기 때문에 그 석세스의 위치가 N번 중에서 어디에 오든 상관이 없다. 순수는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트라이얼을 n이 4일 때 probability x는 3번 석세스는 어떤 경우는 probability 111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 생각해 보자. 0, 111 이렇게 하면 되지. 요 111의 순서는 상관이 없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공인데 이게 ABC가 아니지. ABC가 아니니까 요거는 컨비네이션. 4개 중에서 4개의 트라이얼 중에서 3번 석세스 할 케이스는 요런 컨비네이션은 요거밖에 없지. 컨비네이션은 4가지. 컨비네이션은 4가지. 이거는 이 4가지라는 건 뭐지? 요 말은 4에 3. 요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확률은 모든 경우로 다 봐도 석세스는 P. 페일은 1-P. 요거 똑같지? P, 1-P, 1-P, 1-P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곱해지면 되겠다. 그래서 4 곱하기 P의 3승 1-P의 1승 이렇게 되겠다. 자, 랜덤 베리어블에서 석세스냐 페일이냐 케이스는 굉장히 많지. 아주 심플한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인데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지. 뭐 이게 그런 문제. 통신이 될 것인가, 통신 1제로 바이너리 데이터가 1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틀리냐 맞냐,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기본이 되겠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 expectation 구해볼까? expectation은 여러분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러면 n분의 expectation xi가 되지. 그냥 요거는 뭐고? 요거는 베르누이니까 베르누이의 expectation은 p np. 베리언스 x는 베리언스 x1 더하기 x2 더하기 xn인데 각각이 전부 다 인디펜던트니까 단순하게 베리언스 x1 더하기 베리언스 x2 더하기 쭉 n이 이래 되지. 아까 전에 요 베리언스 x1, x2 요 각각은 베르누이니까 요게 p1-p였고 요거의 n개 요게 베리언스가 되겠네. 자, 다 했지? 그러면 여기 지금 PMF, 요놈이 PMF고, 요거 누적하면 CDF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expectation, 그 다음에 variance, 이렇게 나왔구나. 이그젬플은, 뭐, 이 문제, 이 이그젬플은 단순해가지고, 이그젬플 몇 개 보도록 하죠. 뭐 전자공학에 관련된 문제가 이그젬플이 사실 여기 없는데, 밀크 컨테이너 컨텐츠, 밀크 컨테이너의 컨텐츠, 밀크 뭐 통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병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컨텐츠는 요거는 양이죠, 양. 기준보다 많이 들었을까, 적게 들었을까, 이런 문제지만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여러분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측정했을 때 어떤 측정값이 어떤 기준 전압보다 높을까 낮을까 이런 거, 어떤 전류가 세츄레이션 될까 말까 뭐 이런 거, 그런 문제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겠다. probability 0.261 that container is underweight. underweight을 여기는 지금 1제로인데 이게 0.261 success가 1인데 요거는 요 success는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어떤 밀크 컨테이너가 underweight 정량 부족 마치 실패처럼 보이지만 불량처럼 보이지만 불량이 꼭 success fail은 아닐 수 있지, 그지? 그거는 단순히 어디에 assign 하냐에 대한 문제니까. 이거는 0.639 739면 자,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컨테이너가 밀크 컨테이너가 N은 20개가 있다. 그러면 어떤 X를 number of milk container which are underweight 이렇게 적어보자. 그러면 underweight의 밀크의 수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X는 뭐가 되냐면 바이노미얼이 되는 거지. 바이노미얼이 되고 요거는 표시를 B, N은 20, P는 0.291, 0.261 이런 문제가 되겠네. 그러면 expectation X는 NP니까 20 곱하기 0.261을 하면 5.22개가 underweight 될 기대치가 있다. variance X는 NP 1-P 곱해보면 3.86 시그마는 루트 3.86이면 얼마냐면 1.96 그러면 X에 대해서 PMF를 그림을 그리면 X에 대해서 PMF를 그리려면 underweight가 시작이 어디부터냐면 하나도 underweight가 없는 거 제로개 underweight가 제로개 즉 정량 미달이 제로개 정량 미달이 1개 정량 미달이 2개 3개 쭉 가서 어디까지? 20개 다 있겠지. PMF 이걸 다 그려야 된다. PMF는 이걸 다 그려야 돼. 왜? N이 20이니까. 그러면 요거 계산, 요 확률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확률? 제로일 확률은 probability X는 제로는 20 제로. 그 다음에 1-P에 P 할까? P는 제로고 1-P는 20-제로 20 probability X는 1은 20개 중에 컨비네이션 1 P의 1개의 분량 1-P의 19개는 정상 이렇게 계산하지. 여기 계산 속에서 X는 20이면 20 컨비네이션 20 P에 여기는 20 1-P는 요거는 제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그럼 요거는 당연히 요거 놓으면 1이니까 요거 1이고 요런 거 다 1이니까 요건 당연히 1-p의 20성 되고 마지막은 p의 20성 이렇게 되겠지.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되겠고 중간은 이 컨비네이션으로 다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확률 값들이 이렇게 계산되고 뭐 이거 그냥 교수님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다.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좀 낫겠지. 1-p의 20성, p의 20성 굉장히 작은 값이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0.261 같은 경우는 얘가 얼마냐면 0.261의 20성이니까 0.002 정도 된다. 와, 얘는 더 적다. 0.261의 20, 얘는 0.7939의 20성이니까 0.261의 20성은 더 작겠네. 엄청 작겠네. 그 값은 여기 안 나와 있네. 굉장히 거의 제로에 가깝겠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 언제 확률이 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언제 확률이 제일 높으냐면 중간점 전체 n개 중에 제로부터 n개의 PMF를 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디쯤에 제일 확률이 높으냐면 사실 이 중간점이 제일 높아. 나머지 사이드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어. 이렇게 줄어들어. 요런 특성이 있겠다. 요렇게 산모양이 돼. 산모양이 돼. 어쩔 수 없이. 왜냐? 왼쪽으로 가면 1-p의 n승에 가까워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p의 n승에 가까워지거든. 근데 확률이라는 것은 1과 0 사이잖아. 0과 1과 사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요 확률은 다 1과 0 사이인데 요놈 때문에 요놈. 컨비네이션이 왜 되나? 컨비네이션이. 이게 제로가 되면 20제로 1이지. 20이 1이지. 요 값이 작아. 중간으로 컨비네이션이 20 컨비네이션 10 값이 커져.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돼. 그런 특성이 있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석세스가 굉장히 1.0, 1에 가까워지면 어느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나? 1-p는 굉장히 작은 값이 되겠지? p가 더 큰 값이 되겠지? 그래서 산모양인데 어떤 산모양이면 n 쪽으로 올수록 값이 커지는 산모양. 그렇다고 해서 n이 맥스 아니다. n이 맥스 아니야.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되고 예를 들어서 p가 0에 가까우면 반대로 이쪽으로 제로 쪽으로 확률 값이 커지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 반대로. 그 다음에 P가 0.5면 확률이 0.5면 정확하게 대칭된다. P가 0.5가 되면 정확하게 N 제로에서 이렇게 대칭돼서 센터로 갈수록 값이 커지는 정확하게 대칭. 여기 지금 짝수게 됐네. 이렇게 대칭. 이런 모양이 나온다. 만약에 홀수계면 딱 중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면 똑같고,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고, 센터 이렇게. 이런 대칭 모양이 나온다. 사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나중에 노멀 디스트리뷰션 하면 나오는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 모양 자체가 이런 가우시안하고 거의 비슷해. 뭐 이런 것도 약간 찌그러져 있지만 이쪽으로 찌그러져 있지만 이런 가우시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배울 때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도 뒤쪽에 나오게 된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도 뭐 별로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궁금한 질문 있는 사람?
그리고 베르누이. 코인 토스 n 타임스. 자, 코인 토스니까 페어 코인이라고 가정하고 0.5. 0.5. 그러면 expectation x는 np n은 n. n이 특별히 없네. 2분의 n. 베리언스 x는 np 1-p 4분의 n. 자, y는 n분의 x 이렇게 해보자. y는 n분의 x.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y. 그런데 x를 n으로 나눴어. 이 x는 뭐냐면 코인 토스의 이놈의 x, 이 x. 바이노미얼의 x, n으로 나누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석세스의 비율이겠지, 비율. 말로 표현하면 석세스의 비율. 우리 책에서는 이거를 영어로 프로폴션이라고 이야기했다. 프로폴션. 자, 이미 2장 마지막 부분에 랜덤 베리어블의 컨비네이션 펑션 배울 때 요걸 했었지. 맞지? 기억나지? 그러면 expectation y는 뭐가 되지? n분의 1의 expectation x가 되죠? 그러면 n분의 1의 2분의 n이니까 2분의 1 되네? 0.5 되네? 0.5. 자, 요거는 풀었으면 봐봐. 요건 풀었으면 왜 되노? 이 x는 뭐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이 문제에서는 동전 토스, 첫 번째 동전 토스, 요놈은 무슨 랜덤 베리어블이고 베르누이지. 이것도 베르누이지. 이게 다 베르누이지. 베르누이의 평균이잖아. 평균. 지난번에 컨비네이션 할 때 했지. 평균. 그냥 평균. 지난번에 2장에서 챕터 2에서 이놈을 뭐라고 불렀냐? X 바로 불렀지. X 바로. 그러면 봐. 베리언스의 y는 어떻게? 베리언스는 n분의 x니까 n은 상수니까 상수는 제곱이 되고 n 제곱분의 1이 되고 베리언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n 제곱분의 1에 베리언스 x는 4분의 n이네. 4분의 n 하면 얼마 되노? 4n분의 1 이렇게 돼. y는 n분의 x 이렇게 해놓으면 expectation y는 n분의 expectation x 이렇게 되고 variance y는 n 제곱분의 variance
이렇게 되겠지. 자, 바이노미얼은 이 정도로 하면,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3.2에 지오메트릭하고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 3.2. 여러분, 이 문제에서 우리 책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 문제에서 y의 expectation, y의 variance, 이 y라는 것은 2장 마지막에 리니어 컨비네이션하고 펑션 할 때 y는 x의 평균이지. x의 평균. 이 x라는 거는 이거 다 더하기의 평균이다. 그때 기억나나? 그때 요놈의 요거 다르다. 요거 다른 거다. 요 기대치는 얼마야? 그냥 P지. 베르누이의 기대치. 요놈의 베리언스는 얼마고? P1-P제. 요 각각은 이전에 이렇게 표현할 때 2장에서 이 풀었잖아. 2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뭐라고 표현했노? 요 각각의 민과 베리언스를 뮤와 시그마의 제곱으로 표현한다고 가정하면 이놈은 뮤가 됐지. 기대치, expectation. 그러면 지금 이 기대치는 P잖아. 그러니까 P가 이거 2분의 1 나왔잖아. 지금 이거는 다르다. 이놈은 뭐냐면 이놈은 MP지, MP. 이건 베르누이니까. 요 하나하나를 봐봐. 그럼 이 뮤가 됐지? 그때 베리언스의 X의 반은 기억나라? N분의 1의 베리언스 X 이렇게 했지. 맞나? 아니다. N제곱,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했나? 요렇게 맞지? 요렇게 했지. 그러면 요거 봐. 요거 시그마 제곱 얼마고? 요거 얼마고? 각각의 시그마는 얼마고? P1-P잖아. 그럼 요거는 N분의 1의 P1-P 이렇게 되지. 요거 같나 다르나?
요거는 n제곱분의 1에 이 x를 뭐고 바이노미얼이지. 이거는 바이노미얼은 np1-p 이래 되지. 약분은 똑같잖아. 그 문제하고 똑같아. 그 문제하고 똑같아. 하나하나로 보면 요거는 하나하나는 베르누이니까 요 베르누이의 평균, 요걸 지금 3장에서는 y로 뒀네. 요걸 y로 뒀네. 같은 결과가 나온다.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요 전체를 x로 보면 위와 같은 이런 결과, 이렇게 공식을 적을 수가 있고, 요 하나하나를 요 하나하나의 x에 대해서 그 x의 요 각각의 베르누이의 랜덤 베리어블의 민과 베리언스가 있다고 보면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겠지. 그때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 교수님이. 한번 기억하라고 했지. 뭐 그것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3.2 자, 우선 지오메트리 랜덤 베리어블.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 보자. 이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냐 하면 n번의 베르누이 트라이얼이 있다. 쉽게 말해서 동전 던진다. 석세스냐 페일이냐, 이게 n번의 트라이얼이 있다는 거야. 그 결과가 전체 넘버 오브 석세스면 넘버 오브 석세스의 확률은 베르누이고,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은 그게 아니고,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은 그게 아니고, 어떤 확률,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요 확률은, 요거는 어떤 말이냐면, x번째, 이거 뭐 쉽다. 쉬운 건데, x번째 트라이얼이 첫 번째 석세스 1 확률. x번째 트라이얼이 첫 번째 석세스라고. x가 3이면 제로 첫 번째 두 번째 하다가 이렇게 석세스. x가 5이면 페일 1 이런 확률이라고. 그러면 확률 계산 되게 쉽지. 무조건 페일이어야 돼.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하고 x번째까지는, x-1번까지는 요게 x는 5일 때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제로여야 돼. 나머지 전부 다 제로. 나머지 전부 다 제로. 그럼 probability x가 x번째가 첫 번째 석세스 될 확률은 첫 번째 트라이얼
1-p. 두 번째 트라이얼 1-p. 세 번째 1-p, 1-p. 몇 번만큼? x-1번만큼 fail. 그 다음에 오로지 한 번 석세스. 이걸로 끝. 이걸로 끝이다. 1-p, x-1에 그 다음에 곱하기 p. 그 다음에 expectation도 여러분 구해보면 되겠지. expectation. 자, 그때 이 랜덤 베리어블 x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geometric. geometric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이놈의 expectation은 공식에 넣어서 대입해보면 되겠지. 대입해보면 되는데, 풀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p-1이 되고, 베리언스 x는 p제곱분의 1-p가 되네. 이렇게 된다. 자, 요거는 아주 단순하다, 그지? 이거 아주 쉬운 거다. 오히려 바이노미얼도 보다 더 쉽다, 그지? PMF는. 그러면 CDF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우리 이거는 CDF를 또 구해놨네. 이거는 지금 디스크리트이기 때문에 i는 1부터 x까지, 왜냐하면 x의 첫 번째 석세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석세스가 되면 그걸로 끝이야. 두 번째 석세스 이거는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내가 기다리는 데이터가, 기다리는 정보가 석세스가 와야 되는데 그 석세스가 첫 번째 올 때까지의 확률. 알겠지? 시험을 여러분 치는데 내가 A 플러스 맞을 때까지의 첫 번째로 A 플 맞을 때까지의 확률이 되는 거다. 요거는 x, 요거는 뭐가 되나? probability x는 i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뭐 x보다 x 랜덤 베리어블이 x 이하일 확률이니까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x까지 있지. 그거 전부 다 서메이션을 해주면 CDF가 되겠다. 이 확률은 뭐고? 1-p에 i는 1, 요거는 변수가 지금 i니까 i-1에 p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뭐 이거 그냥 푸는 거네. p1 플러스 1-p, p를 앞으로 끄집어냈네. 1-p의 제곱 더하기 쭉 더해서 1-p의 x-1 여기까지. 요거는 p에 1-1-p에 1-1-p에 x승 하면 1-x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CDF가 나오네. 이렇게 바꾸는 거 여러분, 이거 바꾸는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나오죠? 이렇게 쭉 연속. 이걸 뭐라고 부르지? 교수님 오래돼가 고등학교 때를 잊어버렸는데 이런 거 공식 있지? 고등학교 때 나오지?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의 키드 값이나 혹시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것도
기대값은 P expectation X는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I는 1부터 전체까지 다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BMF 1-P 1-P에 X-1 P. 여기 지금 I, 개수가 I가 됐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계산은 한번 해보기 바란다. 계산하면 나오겠지 뭐. 저 P분의 1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요 놈이 그냥 BMF니까 공식대로 대입을 하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지금 풀지는 않았다. 연습 문제에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야. 이런 책 연습 문제. Geometric Random Variable의 Expectation과 Variance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 있을 거예요. 이거 구하면 expectation x는 이렇게 되나? 1부터 해볼까? 좀 그냥 여기까지만 해볼게. 1 곱하기 1-p에 i-1이니까 i가 저는 요건 제로에 p 더하기 그 다음에 2 1-p에 1 그 다음에 p 더하기 3 1-p에 2승 곱하기 p 더하기 쭉 더해서 n 1-p에 n-1 p 이렇게 되네. 그러면 p가 앞으로 다 나오고 얘는 1이지. 1 더하기 2 1-p 더하기 3 1-p의 제곱 더하기 n 1-p의 n-1승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 다음은 교수님도 잘 못 풀겠는데. 그 다음 이거 어떻게 풀지? P-1이 나온다는데. 저게 어떤 공식, 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뭔가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어떤 X 값이 X1, 제로승, 1승, 2승, 이래 되면 이렇게 하는 건 교수님도 옛날에 기억나고, 1 요놈의 X승 빼기 1 요놈. 저건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저것도 뭔가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사람, 혹시 아는 사람? 교수님보다 여러분이 최근에 저런 수학은 더 많이 배웠으니까. 저것도 뭔가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간단하지 않아서 우리 책에서도 풀은 것 같지는 않다. 그 다음에 아이고 시간이 다 됐는데 이그젬플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정의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그 다음에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조금 전에 geometric distribution, geometric random variable은 x번째가 우리가 n분의 트라이얼, n분의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하는데 x번째가 석세스였어. 지금 그런데 x번째가 첫 번째 석세스인데 때로는 어떤 문제가 또 나오느냐 하면 x번째 석세스가
R번째 석세스, X번째 트라이얼의 석세스가, 교수님 말이 보이나? X번째 석세스가 나왔는데, X번째 트라이얼의 석세스가 나왔는데, 그 석세스는 첫 번째가 아니고 K번째. 우리 책에서는 R이라고 표현했는데 K번째 석세스. 이놈이 첫 번째 석세스가 아니고 K번째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X는 3, 세 번째의 트라이얼이 첫 번째 석세스면 0, 0, 1 요거밖에 없는데 X는 3이 K는 2 두 번째 석세스면 어디 되노? 1, 0, 1도 있고 0, 1, 1도 있고. X는 5인데 K는 2다. 이래 되면 0 다섯 번째가 1이 이거 다섯 번째는 반드시 1이다. 근데 이게 두 번째 석세스 뭐게 되노? 0, 1, 1, 0, 0, 0 이것도 있지? 많지? 0, 1, 0, 0, 1 이렇게 있지? 0, 0, 1, 0, 1 이것도 있지? 0, 0, 0, 1, 1 이것도 있지? 그러면 어떤 컨비네이션이 들어가노? 어떤 컨비네이션이 들어갔느냐 하면 이전에 X-1번째의 X-1회 동안의 트라이얼 동안에 어떤 컨비네이션이 들어가냐면 그 중에서 한 번은 이거는 한 번이라는 건 뭐지? K-1의 석세스가 컨비네이션으로 들어가야 돼. 이 경우 봐봐. 네 번이 뭐지? X-1 X-한 번에 이전에 4번 했던 동안에 트라이얼 중에서 한 번의 석세스는 있어야 되니까, 왜냐? 다섯 번째 트라이얼의 석세스가 두 번째 석세스라고 했으니까 다섯 번째가 두 번째 석세스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 이전에 4번에서는 적어도 한 번의 석세스가 해야 되는데 그런 컨비네이션, 즉 4번 중에 한 번의 컨비네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 지금 이 경우는 4, 1이니까 4지. 4번. 이거는 뭐였노? X는 3인데 K는 2면 X-1는 2, 두 번 중에 K-1 한 번의 석세스는 반드시 어딘가는 있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즉, 이 컨비네이션 1이 되고 요놈은 4 컨비네이션 1이 되는 거지. 그럼 이러면 더 복잡해지겠지. X는 5인데 다섯 번째 트라이얼의 석세스인데 그 석세스가 K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었죠.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석세스다. 이러면 더 케이스가 컨비네이션이 많아지게 되겠지. 그럼 1, 1, 0, 0, 1 이것도 되지? 세 번째에 요게 X는 5일 때 석세스이고 세 번째 K는 3인 석세스니까 이것도 있고 1, 0, 1, 0, 1 이것도 되지? 1, 0, 0, 1, 1 이것도 되지? 컨비네이션이 많아지겠네. 그러면 0, 1, 1, 0, 1 이런 것도 되지? 0, 1, 0, 1, 0 이런 것도 되지? 이런 것도 되지? 몇 개? 4 컨비네이션 2의 조합이 요 4개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요게 뭐냐? 요놈이 뭐냐? 이놈이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인 경우에 이 X는 컨비네이션이 들어가네. 그렇구나. X-1 중에 우리 책에서는 R-1이라고 했다. R-1 여기 R이 number of success 곱하기 1-P는
몇 번 있어야 되노? 1-b는 x-r만큼 있어야 되고 r이 넘버 오브 석세스니까 fail은 요만큼 있어야 되지 success는 r만큼 있어야 되지 이렇게. 자, 이그젬플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자. 실제로 그냥 이렇게 수업 끝나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더라, 교수님 보니까. 왜냐면 이론 딱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수요일로 오면 또 뭐 약간 뭐 다른 수업들 막 한다고 헷갈리잖아. 그러면 또 이그젬플 딱 보여주면 교수님이 이거 월요일 했던 것도 기억나겠지. 아, 자, 그러면. 아, 오늘 LMS 투표를 한번 해볼게. 투표할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21일이든 28일이든 여러분 많이 선호한 쪽으로 하는데 동의? 그렇게 할까요? 응.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출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기 요거는 이그젬플은 수요일날 다시 또 보면서 리마인드를 또 다시 하도록 하자. 요 개념만 오늘 꼭 이해를 하도록 하여라. 우리는 오늘도 6주차다. 아, 오늘 6주차구나. 아, 6주차구나. 스마트 출석. 그럼 수요일부터 7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7주. 아, 그 다음 주 수요일은 8주 차네. 그러면 시험 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436, 오늘 자 출석은 436